아이들이 네.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무섭거든요. 어떻게 할지 잘 몰라. 정말 양육대는 초기에는 쉴 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 조리원 천국을 경험한 후 신생아와 집으로 돌아오는 날 두둥 멘붕을 경험하게 되죠. 다들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있는데 천국을 경험하시기만 하는데, 꾸물꾸물 움직이는 아기와 단둘이 딱 집에 있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원 천국만 누리다가 나오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저희 알잠에서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기 전 이것만큼 꼭 배워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소장님? 아이를 언제 먹여야 하는지를 알아갖고 오셔야 돼요. 맞아요. 초보 부모는 애가 울면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뭐 어째서 우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네. 젖만 물리게 되잖아요. 네. 신생아 때는 물론 의도적으로 수유 간격을 조절하면은 안 돼요. 배가 고파 하면 주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른 이유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를 모르고 계속 먹이다 보면 수유 간격이 생길 수 있는데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2주가 넘어서 한 달에 가까워 가면 이제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수유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2개월에 한 3시간 정도 수유 간격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2주가 넘고 한 달이 가까워지면 아이들이 수유 간격이 어느 정도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원에서는 대부분 수유 간격을 맞춰서 먹여요. 전문가들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먹었는지를 알고 오면 집에서 애가 울었을 때 애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지 다른 일인지를 좀 감별하기가 쉽겠죠. 네. 수유 간격이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반에서 길면 3시간 이렇게 말로만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 한 번 수유를 할 때 초기에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수유를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네. 모유수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도 빠는 힘도 적고 엄마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아요. 다음 수유 텀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먹이고 돌아서면 또 먹이고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 양육대는 초기에는 쉴 틈이 없어요. 네. 두 번째, 꼭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는 매일 먹이고 기저귀 갈고 이게 일이잖아요. 두 번째는 기저귀 채우는 방법인데, 신생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텀이 짧고 별변 활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정말 손이 물 마를 맞아요. 시간이 없죠. 기저귀를 잘못 채워서 새서 또 침에 다 등에까지 다 젖고 이런 경우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리원에 있을 때는 몇 번 이렇게 직접 해보고 또 금세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꼭 배워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탯줄이 떨어지고 나서도,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도 그 부분에 기저귀가 이렇게 걸리거나 슬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독을 자주 해야 되고, 기저귀가 닿지 않도록 살짝 접어서 채우는 것도 미리미리 잘 배워오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리원에서 나올 때 탯줄이 뭐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네.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나왔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소독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말리는 거거든요. 그거 잘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저귀가 또 너무 자주 새가지고 어머님들께서 꽉 조이다 보면은 맞아요. 자칫 배가 너무 쪼여서 개원냄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잘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허리띠가 꽉 조이면은 밥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채우는 법을 좀 배워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무섭거든요. 어떻게 몰라요. 할지 잘 몰라서 조리원에서 꼭 잘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배변 활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요즘 양육자들, 그리고 저 때도 물티슈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묽은 변을 많이 쌓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엉덩이 발진도 생길 수 있잖아요, 소장님. 이런 경우에 이제 물티슈를 너무 자주 쓰거나, 그리고 또 감당도 사실 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묽게 변을 보는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물로 씻겨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때 사실 씻길 때 너무 조그마한 아이를 어떻게 안고 이렇게 씻겨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안으면 가장 안전하게 안아서 잘 씻길 수 있는지를 좀 배워서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육자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모유 수유와 경우에 배변을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정상일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소변이 네. 몇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조리원에서 한 1, 2주일을 있다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변 대변 횟수가 일정해진 다음에 집에 올 거예요. 네. 그러나 조리원을 가지 않고 집에 온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대부분 태어나서부터 소변은 1, 2, 3, 4, 5, 6 뭐 이렇게 날마다 소변의 횟수가 많아지고 네. 대변의 경우에는 1, 2, 2, 3, 3, 4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유 먹고 그럴 때는 한 번만 보다가 다음날 2번 또 그 다음날 2번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잖아요. 네. 안정된다 그래도 소변은 대부분 먹을 때마다 보죠. 뭐 대변도 하루에 한 3~4번 이상 보는데 먹을 때마다 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꼭 횟수를 어떻게 꼭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소변이 너무 진해지면 문제가 있는 거다. 네. 너무 진해지면서 자주 보지 않으면 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대변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보다가 한 6주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모유 경우에도 소화가 잘 되면서 대변 횟수가 확 줄어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일주일씩 안 본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대변이 딱딱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안 본다 하더라도 잘 먹고 뭐 잘 자고 뭐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배가 빵빵해지고 그러면서 잘 안 먹고 그런다면 이제 배 마사지도 해줘 보다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 한 3, 4일 이상 뭐 대변을 안 보잖아요. 그럼 네. 대부분 변이 딱딱해져가지고 보기 되게 힘들어져요. 자꾸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아이의 손톱 발톱 정리하는 방법도 좀 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손톱 발톱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여쭤보면 손톱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톱 정리기가 요새는 또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갈아주는 것들. 그래서 조리원에서 손톱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고가 또 일어나죠. 아이들 손톱 자르다가 잘못해서 자칫. 피를 보게 돼서 병원에 막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거는 어른들 손톱 깎기로 아이 손톱 발톱을 깎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로 깎다가 피를 내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 손톱 가위는 그렇게 날카롭게 생기지 네,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둥그렇게 생겨서 네네네. 살을 깎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무서워. 네, 성인들 손톱 깎기로 피를 내면 거기가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좀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해야 되고 아이가 2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는 파상풍 예방 접종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DPT 접종 네. 이거를 시기 맞춰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리원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지금 임신 거의 후기에 있으신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